판사 출신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혐의가 먼저 적힐까요? 지금 최순실 씨가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서 그냥 판사 앞에 가서 이 인정이 안 될 범죄 사실은 나중에 차차차차 조사하면 되는데 네. 미리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최순실 씨가 가장 시인 비슷하게 했던 게 바로 그 청와대 연설문 유출입니다. 네. 그거는 지금 대통령 기록물 관리회란 법률 위반 7년 이하의 징역 사건이죠. 그게 인정 거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영장을 받고 영장만 받는다고 영장에 적힌 범죄 사실만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일단 구속 사유고 네. 그다음 구속이 된 다음에 검찰이 20일 동안 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때면 그 외에 이제 그 재벌들에게 돈을 요구한 거. 네. 그다음 그 미르나 K스포츠에 아마 돈을 횡령했다면 네. 그 부분 독일로 빼돌린 거 아니냐. 그럼 외국환 관리법 위반. 그다음 그 미르 그다음 더블루케이나 이런 재단의 돈을 개인이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업무상 횡령.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어느 정도 입증된 그렇죠. 상황이니까 본인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네. 대기업에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모금하게 해서 그것을 자신이 유용하려 하려고 했다면 네. 제3자 뇌물공여 이건 어떤 지금 겁니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가장 큰 싸움이 될 게 제3자 뇌물 공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는 지금 금액이 1억 이상이면요. 네. 형법이 아니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형이 어떻게 되냐면 1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네.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면은 이걸 한번 감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감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줄여주는 거예요? 하더라도 5년입니다. 네. 3년 1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면은 이거는 집행유예가 안 되는 사안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순실 씨가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면은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아주 큰 지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죠. 제3자 뇌물 공여가 특가법으로 적용된다면 근데 그렇죠. 1억 원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대기업들이 모은 돈은 예. 770억 원이 넘는 그러니까 1억 이상은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결국 그 특가법 적용 대상이 제3자 뇌물 공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네. 이게 금액이 얼마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밖에도 외국환 관리법은 이제 현장에서 호텔 사고 주택을 사면서 외국환 관리법을 그렇죠. 위반했는지, 네. 네. 그 밖에도 업무상 배임 등 업무상 횡령 등 여러 네. 혐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긴급 네, 체포된 혐의를 보니까 고소가 일정치 않다. 쉽게 말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순실 씨가 범행을 다 시인했으면 증거인멸 우리가 좀 약하죠. 네. 다 시인한 사람이 증거인멸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지금 최순실 씨가 지난 9월 달에 출국해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거는 결국은 이론적으로 보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체포영장이나 네.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아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았을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성완종 씨라든가 검찰 수사를 받는 분들이 어떤 아노미 상태에서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네, 네. 최순실 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통해서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네. 이것도 정치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예.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데 왜 하루 있다 불렀을까요? 그건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 피의자로 전환한 게 아마 최순실 씨가 귀국하기 바로 직전일 겁니다. 네. 그전에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를 안 했어요. 그다음 또 최순실 씨가 자기 발로 돌아온다고 아마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에 통보했을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좀 힘들어요. 네. 이론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까지 체포영장 발부 안 했는데 지금 국민적인 어떤 지금 원성이 아주 강하고 또 재벌들 한번 보십시오. 재벌들이 어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하면 또 영장을 발부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입국에서 머물던 호텔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30일 새벽 7시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31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최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 머물렀는데요. 이 호텔입니다. 최 씨의 수행원, 변호인 등과 함께 이 호텔에 있었으면 지금 이 호텔 1008호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객실은 수행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어제 새벽 3시 반쯤에 빌렸고요. 호텔 관계자는 평소 최 씨가 가끔 이 호텔을 이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의 행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택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호텔에서 체류했습니다. 서울 시내인가요?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예. 오늘 새로 나온 의혹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순실 씨가 청와대 검문 없이 수시로 청와대를 출입했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도 사실 확인에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죠. 이것도 범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요, 청와대 지금 11문으로 지금 이 무상 출입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11문이 보통 장관 아니면 청와대 수석급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문입니다. 네. 여기를 민간인인 최순실 씨가 무상 출입했다. 그럼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이영선 행정관이 관용차를 이용해서 네. 최순실 씨를 태우고 통과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이 차량은 지금 청와대에 등록된 차량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죠. 속였죠. 네. 그 안에 장차관이라든가 청와대 수석이 안 타고 일반인을 탔는데 네. 그러면 관용차라면 당연히 그 사람 탔을 걸로 생각하고 통과시켰다면 네. 그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네. 이 앞에 경비하는 사람들의. 근데 만일에 지금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전혀 기록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 출입 기록이 그 11문 출입 기록에. 네. 그렇다면 그 직원들이 물론 누구의 지시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순실 씨가 이 11문 통과하는 자체도 네. 어떤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이영선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량, 예. 오랫동안 이영선 행정관과 이제 관계를 좀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영선 행정관이 제2부속실 소속이란 말이죠. 제2부속실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 없죠. 과거에 영부인 예. 수행하는 비서실이란 말이죠. 청와대에 부속실 2개 있었죠. 네. 예전에 1부속실은 대통령을 네. 수행하는 데고 2부속실은 영부인을 수행하는 데인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뭐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네. 2부속실이 필요 없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좀 뭐 여러 가지 일을 보기 위해서 놔둬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가 2014년에 정윤회 문건 사건 터지면서 이걸 통합했죠. 네. 1부속실, 2부속실 통합해서 부속실이 한 개만 있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부속실이 이영선 행정관이 소속되면서 계속적으로 최순실을 일을 갖다가 했어요. 케어를 네. 했다는 거죠. 네. 이 때문에 그 상당한 이것도 윤전추 행정관은 과거에 최순실 씨가 호텔에서 알고 지내던 헬스 호텔의 트레이너죠. 헬스 트레이너였고요. 예, 예. 네, 안봉근 비서관이야 오래전부터 알고 예. 지내서 제2부속실 인사들이 혹시 마치 퍼스트 레이디처럼 최순실 씨의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그러니까 나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최순실 씨가 민간인 신분으로서 국정을 농단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저렇게 되면요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아예 공식적인 조직 자체가 어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갖다가 도와줬다는 꼴이 되거든요. 지금 화면에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과 달리 네. 이거는 뭐 이때가 최순실 씨가 혼자서 뭐 국정을 농단했느니 네.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 힘을 잇고 네. 호가호위한 게 아니냐 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청와대가 다 도와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공식적인 네. 조직이. 지금 화면 보면 최순실 씨가 안경을 주니까 이영선 행정관이 자신의 와이셔츠에 안경을 닦은 다음에 다시 돌려주는 그것도 공손하게. 네. 예. 그러니까 뭐 최순실 씨가 영부인 아니지만은 거의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다는 지금 말이 네. 뭐 현실로 지금 받아들여지네요. 네. 자, 저희가 우선 밝혀야 할 의혹들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뭐 그동안에 다 언급된 의혹들인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와대 문건 유출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은 이걸 뭐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가지고 다툼이 있지만 제가 보는 한에서 대통령 기록물 맞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임의로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반출한 거 아닙니까? 네. 반출하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돼서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만일 그 안에 남북 관계라든가 군사 기밀이 있었다. 네. 그러면 군사 기밀 보호법도 위반하는 게 되죠.
그럼 10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 뭐 당연히 이건 공무상 기밀이니까요. 네. 지금 최순실 측에서 말하는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공무상 기밀은 맞습니다. 네. 공무상 기밀 누설이 되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겁니다. 인사 개입 의혹도 있는데요. 그렇죠. 저거는 공무집행 방해, 네. 그러니까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서 했다면 그 위력이 되는 거죠. 네. 위력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 때문에 업무 방해는 아니고요. 저거는 지금 네. 저기 자막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네, 네. 공무기 공무집행 때문에 방해군요. 공무집행 방해되고 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 다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예. 의혹인데요. 말씀하신 외국한 거래법 위반이 있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K스포츠나 미르재단의 돈을 자기가 임의로 사용했든지 네. 아니면 더 블루K의 돈 자기가 세웠더라도 네. 재단의 돈과 자기의 돈은 명백히 분리돼야 됩니다. 네. 그걸 사용하면 횡령 배임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나온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습니다. 검찰 조사받고 있는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안종범 전 수석이 모금에 관여했다. 네. 그전에는 자발적으로 모았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만약 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네. 안종범 수석은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가 K스포츠 미르와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의 네. 대부분을 공범으로서 네. 같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러면은 이게 그 제3자 뇌물 전달 네. 이게 되면 안종범 수석도 아까 말씀드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제가 누군가라고 네. 표현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기업인들에게 모금을 좀 부탁 내지는 요청 내지는 협박해서요. 네. 기업인들이 기업 모금을 770억 원을 했다면 네.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겠죠. 그 강요죄도 될 수 있지만은 네. 지금 더 중요한 강요죄는 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지금 최순실 씨가 롯데에 네. 그 신동빈 회장이 조사받을 때 어떤 70억을 요구한 거. 네. 그다음 올 1월 달에 SK에 대해서 최재원 회장의 부회장인가 그렇죠? 네. 그분의 사면 복권에서 20몇 억인가 요구한 거. 네. 이거는 뇌물에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만일 사실로 밝힌다면 이거는 아주 큰 지금 죄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자, 야권, 야 3당에서 별도 특검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네. 상설 특검법이 있는데 아마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는 받지 않겠다는 뜻 같은데 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배경이 있겠죠? 제 생각에는 지금 야권에서 열심히 특검을 주장했다가 여권에서 특검 받아들이겠다. 네. 이러니까 다시 나와가지고 지금 상설 특검법에는 못하겠다. 새로운 특검법 만들자. 그다음 또 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또다시 추미애 대표가 3가지 요건을 주장하면서 그거 안 받아들이지면 못하겠다. 네. 그래서 야권의 지금 주장이 계속적으로 여권이 뭘 주장해서 받아들이면 또다시 다른 조건을 내면서 네. 이 최순실 사건을 계속 끌고 가고자 하는 그냥 종결을 빨리 안 짓고자 하는 느낌을 받아요. 오히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권이 이렇게 가면은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국가와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네. 어떤 지금 판을 흔들어가지고 여권의 불리한 판은 내년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하느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야권이 대선은 대선이고 지금 중요한 거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민족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게 잘못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도 아주 안 좋고한데 이런 데서 야권이 조금 더 좀 그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양보하는 모습 이걸 보여서 빨리 이 진실을 밝히는데 한편은 노력하고 한편으로는 그 민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안종범 전 수석이 피의자로 나옵니다. 그 다음 피의자로 불려올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차은택 씨죠. 네. 차은택 씨가 국정을 상당히 최순실 씨와 함께 농단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고 네. 또 두 사람 말을 맞춰봐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